이번 시간에는 성공과 취업 전략 중에서 면접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앞두고 얼굴에 85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 많이 얼굴을 성형수술에 난리다, 남자들도 성형수술한다 해서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보면 신언서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신체를 봤다고요. 그게 신체 용모를 봤단 말이죠. 근데 용모를 봤는데, 근데 용모를 얼굴이 잘생긴 게 본 게 아니라 남한테 편한 인상을 주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발 좀 표정 관리 하십시오. 평소에 웃고 대화하고 웃고 상대를 눈을 맞추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얼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표정 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얼굴 못생긴 사람들은 다 취직 못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얼굴도 조금 고치고 그리고 표정도 좋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아마 이래서 얼굴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형수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식장 한번 가보십시오. 못생긴 신부님이 있나요? 다 예쁘잖아요. 신부들이 얼마나 다 예뻐요. 왜? 결혼식 날 좋으니까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꾸몄잖아요. 꾸미고 웃고 하니까 다 이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평소에 꾸미고 그리고 인상을 웃으면서 얘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고 자꾸 이제 얼굴에 성형수술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미팅에 갔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 중에서 얼굴 예쁜 사람한테 눈이 간다고요. 마찬가지다. 면접도 기업 인사 담당자 84%가 외모에 영향을 준다? 저는 90% 이상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를 보면 좌우측에 꼭 이 사진이 있는데 사람의 눈은 좌우측에 사진부터 갖다 내려오더라. 사진에서 만나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면 밑에 써놓은 글씨는 크게 보이더라. 왜? 만나보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사진은 돈 들여서 하라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만큼은 돈 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어느 정도로 돈 들이냐면 내가 이 사진을 찍어 내놨다.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이 다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여자분들은 내가 사진을 만들어 놨다. 전 세계의 남자들이 다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10명, 9명 중 이력서 사진을 본다? 저는 100명, 10명이 10명 다 본다라고 난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력서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인상. 근데 인상이 조금 어두운 인상이 있는데 이건 평소에 밝은 인상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밝은 인상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면접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50원짜리를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갖고 오라요. 가꾸고 깨끗하게. 예, 용모는 갖고 오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패션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동아일보에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에 이런 것도 많이 났죠. LG, SK 17개 계열사 채용 담당자를 물었다. 이런 복장 어때요? 라고 했는데 이미 이런 것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요새 뒤지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새는 어때요? 옷도 빌려주고 사진도 찍어주는 자치단체가 많죠. 그 사이트도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너무 튄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때요? 면접에 갔을 때 와이셔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팔 입으면 안 돼요. 면접에 아무리 뜨거워도 꼭 긴팔입니다. 꼭 긴팔. 그래서 면접에 갔을 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면접관이 그래요. 팔 한번 내비쳐 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와이셔츠가 짧은 팔이다. 그러면 높은 점수 못 받습니다. 기본 A가 긴팔이에요. 어떤 경우도 긴팔. 그래서 꼭 면접에 갔을 때는
긴팔, 와이셔츠는 긴팔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말은 어때요? 양말은 목양말이 아니라 발목 양말이 아니에요. 흰 거에 발목 양말 신고 가는 사람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 안 됐다라고, 복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외모 가운데 면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자세, 옷차림, 표정인데, 자세, 옷차림, 표정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표정. 자세는 이제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장, 옷 잘 입는 사람이 말도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복, 검적, 감색 정도가 무난하고, 와이셔츠, 흰색, 뭐 넥타이, 양복과 구두, 중간색, 양말. 근데 흰 양말은 안 된다. 넥타이 어떤 거 할지 모르겠다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니면 학교에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엄마, 내 지금 이 와이셔츠에 이 넥타이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머니들은 잘 알아요. 예, 왜? 여러분 아빠들 출퇴근할 때 그걸 봐줬으니까. 그리고 많이 이제 이 복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는 눈이 높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여자분들 차분하게 하는데, 제가 여자분들 중에 이 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했더니 긴 치마를 입었는데, 제가 여름에 저는 이런 학생도 봤어요. 배꼽 티 입고 온 사람 봤어요. 배꼽 티. 정말 면접관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는 거예요. 배꼽 티. 아무리 튄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복장은 보수적으로 해라. 면접 시 태도, 서 있는 자세, 오른손 위에 오게 해서 앞쪽으로 모은다. 손의 위치는 배꼽보다 약간 아래에 두는 거 좋다. 뭐 발 앞 굽치는 약 15도 정도 벌린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 있는 자세, 여러분들이 이건 군대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학생들 뭐 인터넷에 많이 보면 나오니까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자, 면접 시 태도. 앉아 있을 때 제발 이 다리를 벌리면 안 돼요. 이 무릎과 무릎. 여자분들은 무릎과 무릎을 꼭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앉아서 무릎과 무릎을 벌리잖아요. 그 치마 입었잖아요. 의자에 앉았잖아. 무릎을 벌리죠. 그러면 이 면접관이 눈을 어디에 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앉을 때 꼭 치마를 뒤로, 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붙이고 두 손을 이렇게 잡아서 치마 끝을 눌러주면 이 발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발이 벌어지는 걸 이 손이 감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손은 여기 배에 놓고 다리를 해서 앉아있다 보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다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2개 들어갈 정도로만 벌리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그리고 일자, 발 모양도 일자여야 돼. 일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무릎부터 어때요? 다 일자예요. 일자. 그리고 발 모양은 앞을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리 벌려주면 안 돼요. 발 모양은 일자. 일자로 해서 앞을 본다. 그리고 무릎은 앉으셔서 90도가 아니라 15도 펴서 약간. 그래야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보면 면접관이 저 사람의 앉아있는 상태를 보고도, 아, 배웠네? 제대로 앉았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친구 같이 앉는 사람과 아니고 무릎을 벌린다거나 다리를 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앉은 사람은 앞에서 보면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의자 앉으실 때 어떤 책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주먹 하나를 띄우고 앉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먹을 의자에서 덩어리를 띄고서 앉으면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게 굽어져요. 한참 면접하다 보면. 이거 면접관은 뭐예요? 왜 제가 허리가 굽어졌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때는 히프를 의자 끝에까지 밀으세요. 붙이세요. 의자 끝에. 등받이 있는데 등받이까지 하고 여기 등 허리까지 의자를 붙이세요. 이 등허리는 붙이면 안 돼요. 이 허리 이상은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의자를 엉덩이를 깊숙이 누면 허리가 내가 숙여지면 허리가 의자에 받쳐요. 아, 내가 지금 떨어졌구나. 내가 원래는 붙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뭐예요? 야, 내가 알아요. 면접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갖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대로 있는 친구들은 이 의자를 깊숙이 힙을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허리까지 넣어서 이걸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이 팁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온 대로 하면 100% 이거는 앞으로 숙여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엉덩이와 허리를까지 넣어서 깊숙이 넣어서 여기를 허리만 대게 해라.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굽어지면 내가 지금 이게 숙여졌구나. 이걸 내가 느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에 걸음걸이,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면접 시에 들어갈 때 똑똑, 목내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똑똑, 목내, 똑똑 들어오세요. 목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면접장에 들어서면 가볍게 면접관한테 목내를 하죠. 이때 면접관과는 180도를 향하게 목내해야 한다. 걸어 들어가면서 목내하거나 옆으로 인사하는 거는 안 된다. 딱 정확하게 서서 하셔야 돼요. 면접장에 퇴장시에도 문을 나서기 전에 가볍게 목내만 하는 거예요. 목내 15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목내하고 면접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건 연습하면 되고 이건 책에 있으니까 15도 가볍게 인사한다. 그리고 면접 당일날 회사가 보이는 순간부터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해라. 회사의 건물이 보인다.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 건물에 면접장에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위에서 2, 3층에서 4, 5층에서 밑에 주차장에 저 친구가 뭐 타고 왔는지, 또 경비실에서 지금 지원자 누구 왔는데요? 그리고 전화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경비실에서. 물론 큰 빌딩은 또 틀리죠. 자체 건물, 공장이라든가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경비실에서 다 연락을 해요. 지금 지원자 누구 왔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그걸 듣고 가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타고 왔나. 그럼 뭐 지금 저 지원자 뭐 타고 왔습니다. 이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무엇을 타고 왔느냐, 또 누가 같이 왔느냐, 경비실 통해서 체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실업자로서 외제차 또는 고급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에서 스포츠카 타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저렇게 실업자인데 돈이 많은데 과연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돈이 많구나. 그 실업자인데도 자식들한테 1, 2억짜리 차를 사주는구나. 그럼 저 친구는 힘들면은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 또는 애인이 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감점 대상이 있는데 핵심 5번 도전했던 사례. 근데 뭐 했어요? 마마보이지 않을까? 마마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한다 이거. 제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혼자 가세요. 그리고 건물에 보인다. 저 건물 어디에선가 면접관이 인사 담당자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안내받은 시간보다 30분 전에 일찍 가라.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은 꺼라. 핸드폰 때문에 드륵드륵하고 그러면 앞에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 싫어합니다. 그래서 면접 당일 도착 시 또 입실할 때 노크를 2번 하고 순서대로 입실하는데 이때 면접장에 들을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자리 앉기 전에 45도 인사한다. 그 다음에 면접관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앉는다. 딱 들어가갖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냥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면접관이 누구래요? 누구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왜? 기본이 안 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회사의 의자예요. 여기 주인이 앉으라고 했을 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앉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자가 있더라도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옆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서 있으면 앉으세요 하면 그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면 자리에 앉는다. 입실하기 전에 차례 격리에 누가 할지 이거는 이제 집단 면접 때 만약에 5, 6명이 들어간다. 그 5, 6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가 차례 격리에 누구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그냥 이번 조 1조 들어가세요. 5명 들어갔는데 그냥 멀쩡하니 5명이 서 있잖아요. 입실해갖고 인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면접관이 누구세요? 이 팀은 인사할지도 모릅니까? 나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갔다 다시 오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집단 면접 갔다 차례 격리에 누가 하자. 약속하고 들어가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인사 담당자가 물론 가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요번 조 조별로 들어가면 누가 차례 격리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앉기 전에 앉으라고 하면 앉는다. 이때 뭐예요? 앉기 전에 준비한 거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뭐 핵심 역량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다. 면접 시 얼굴 표정, 뭐 좋은 표정 주요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삼가할 표정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책 한 번 안 읽어보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 면접 한 번도 안 해고 왔다 보면 되는데 무표정에 앉아있는 사람,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 피해버리거나 흘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흘겨보면 이건 옛날부터도 선임들은 눈을 흘겨보면 이건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했던 거예요. 흘겨보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계속 시선을 피하게 되면 상대방의 두려움을 표시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과 뭔가를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상대방 눈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 면접 시 얼굴 표정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냐면 항상 평소에 말을 할 때 웃으며 얘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표정이 좋아요. 앉아 있어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밝은 표정, 웃는 표정으로 해라. 이거 연습해라. 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면접 중 답변 시에 시선 처리와 주의사항, 면접관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에 신경 쓰지 마세요. 면접관이 서류를 검토한 동안 말하지 마세요. 면접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일어서지 마세요. 왜? 직원일 수 있으니까. 면접관을 앞달려고 하지 마세요. 면접관 중 말하고 있는 면접관이 있으면 무조건 그 면접관을 봐야 해요. 면접관 중에 말하고 있는 면접관이 있으면 무조건 그 면접관을 쳐다봐 주셔야 돼요. 저 면접관이 말하고 있는데 안 쳐다보면 뭐 저 친구하고 나하고 왜 안 쳐다보지 나를?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나를 좀 쳐다봐 줘야 되는데 안 쳐다보고, 악수할 때도 안 쳐다보고 손만 하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답변 시에 질문한 면접관을 중심으로 시선을 맞추면서 다른 면접관한테 시선을 골고루 배분해라. 그 다음에 면접 시에 면접관의 인중이나 넥타이 부분 여기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면서 두루두루 골고루 시선을 배분해라. 퇴장할 때 면접관이 면접 끝날 때 알리면 일어나서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 퇴장하는 지원자가 면접관을 향하지 않게 하고 문을 닫는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면접관은 면접자가 면접장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면접장을 나온 이후에도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고 다른 면접자와 면접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순간, 그 다음에 면접장에까지 가서 이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 회사가 안 보일 때까지 면접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면접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별 면접, 뭐 1대1 면접 책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개별 면접, 작은 회사에서, 그 다음에 최종 면접에서 뭐 사장하고 뭐 1대1 이렇게,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집단 면접 많이 안 하니까 1대1 면접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다면 임원 면접 뭐 2대1, 3대1, 임원 3명, 지원자 1명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1대1 면접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에서 많이 한다. 그리고 경력자의 경우 1대1 면접을 수차례 걸쳐서 실시하기도 하는데, 경력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집단 면접,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보시고 넘어갈게요. 다면접, 면접관, 지원자, 면접관이 여러 명, 지원자 1명, 뭐 3대1, 5대1 면접, 이런 경우는 심층 면접,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봤을 때, 면접관이 5명이구나. 근데 나 1명이구나. 5대1이구나. 이것은 1명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4명이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하는 언변, 어떤 태도, 이런 거를 4명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꼬리 잡기를 이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심층 압박 면접이 실시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때는 이 심층 면접, 이런 거 뭐 들어갈 때 보통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3대1, 5대1 면접이다. 뭐 1대1 면접에서는 압박 면접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2대1, 3대1, 4대1, 5대1 가면 이 압박 면접, 심층 면접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면접관 1명에 지원자 여러 명이다. 이때는 이거 집단 면접인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 이럴 때는 압박 면접을 잘 어려워요. 면접관이 1명이잖아요. 혼자 여러 명한테 질문하고 이걸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압박 면접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1대1 면접자 1명에 지원자 다면접,
지원자가 많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압박 면접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 질문은 많다. 공통 질문 요럴 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때 다수의 면접관과 다수의 면접자가 질문과 응답을 하는 방식, 면접자가 여러 명이고 지원자가 여러 명일 때 요때 이런 거는 여기서도 공통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집단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경청태도 빵점 처리 받는 사례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집단 면접 들어간다. 좌우지간 5명이고 7명 들어간다. 이때 1대5 면접을 가든 뭐 집단 면접관이 다다 면접을 들어가든 집단 면접에서는 내가 혼자 들어갔다. 이때는 뭐 상관없어. 이 질문 안 나와요. 그러나 지원자가 5명, 3명 이상 들어갔다 했을 때 5명 이상 들어가고 했을 때 집단 면접 많이 나오는 건 아직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공통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해결 대책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지원자부터 한 명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접관이 던집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어떠냐면 2번, 3번 지원자, 1번 지원자는 바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2번, 3번 지원자는 1번 지원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인의 답변을 구상하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지금 다음엔 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코로나 해결 대책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설명하라? 앞에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나는 다음에 나니까 2번, 3번은. 그러면서 1번 지원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막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는. 2번, 3번은. 근데 맨 끝에, 7명 들어갔다. 맨 끝에 7번 지원자는 뭐냐면 내 답변 차례가 좀 멀었구나. 왜? 지금 1번 하고 있으니까. 난 7번이야. 앞으로 6명이나 되거든요. 앞에 대여섯 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1번, 2번 지원자의 답변을 듣지 않고 나만의 내가 대답할 것만을 생각을 해요. 90%가. 이거는 해보면. 제가 이거 실험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건 막 거의 다. 이제 이때 2번, 3번 지원자의 답변이 끝날 때쯤 면접관이 갑자기 4번 지원자 답변 말고 중지시키고 맨 끝에 7번 지원자를 지목을 해요. 갑자기 7번 지원자 어때요? 나까지 올려면 멀었네 했다가 갑자기 나한테 면접관이 지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면접관이 앞에서 지원자들이 말한 답변을 정리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그 1번, 2번, 3번 지원자의 답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원자는 순간 당황하고 답변하지 못해요. 이때 경청태도 불량,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집단 면접 가는구나. 공통 질문이다. 앞에 사람들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마찬가지예요. 왜? 면접관이 1번부터 차례로 7번까지 얘기해라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집단 면접에서 매우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사항 다면접 방식인데 요새는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원자는 많고 빨리 평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수의 면접관, 다수의 지원자 해가지고 뭐 1시간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순간 뭐 몇 가지 질문하고 그래서 다면식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많이 걸러낸 다음에는 뭐 1대7, 5대1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임원 면접 1차 실무진 면접에서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했다면 2차 인성 중심 임원 면접에서는 뭐 실무 중심보다는 인성 중심으로 가요. 거의 이게 임원 면접이다 하면 인성 중심 이때 뭐예요? 인성 중심 및 핵심 6번을 가지고 이제 이때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갔을 때 그래서 실제 CEO들을 상대로 면접 시에 어떤 인재를 뽑고 싶냐는 질문에 약 90%가 재미있는 인재, 유머 감각이 있는 인재를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따가 좀 더 그래서 유머 감각을 키워라. 제가 저학년 때 유머 감각, 말장 만들기 노트 뭐 이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 임원 면접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 중심이 아니라 인성 중심인데 핵심 6번을 꼭 챙겨가라. 단지 임원은 사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을 채용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 6번 발전 방향 이것을 잘 활용하면 면접관들한테 임원 면접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 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CEO들이 약 90%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 그랬죠. 회사도 유머 있는 직원을 원한다. 유머가 없는 사람보다 유머가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싶다. 77%가 이유, 펀 경영의 변화죠. 권위를 내던지고 웃음을 회사에 퍼뜨려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한 경영을 펀 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이제는 웃어야 산다는 말로 대체되는 시대가 되었다. 예, 펀 경영의 대표적인 유머 경영이 있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켈러라는 전 회장님은 엘비스 프레슬리 찰림의 오토바이를 타고 공식 행사에 등장합니다. 또 토끼 복장으로 비행기 복도를 막 걸어다녀요. 누가? 회장님이 오전 9시에 회사 정문에 도착해서 경비원부터 시작해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농담을 주고받다 보면 3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까지 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려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재미있는 유머 한마디, 조커 한마디. 이분이 항공기의 유명한 문구를 만드는데 우리 항공사에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흡연석을 마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실 분께서는 날개를 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며 영화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파랑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비행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탔는데 의자 앞에 등받이 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씩 웃은 거예요. 이 재미있는 항공사로 머릿속에 오래 남은 거죠. 유머형 스튜어디스 있죠. 외국 손님한테 음료수 한 잔 권하자. 어때요? 손님이 혹시 독주 아닌가? 이렇게 농담하니까 스튜어디스 뭐라 그래요? 네, 사랑의 독주입니다. 한잔 하시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손님이 베리고 좋다 하잖아. 그 항공사에 된 이미지도 좋고. 유머 감각 없는 사람 어때요? 이건 절대 독주가 아니라고 다른 손님도 마시지 않냐고 열심히 설명하면 손님 김 빠집니다. 여러분이 오너라면, 여러분이 경영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가요?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왜 근 90%가 뽑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유머 경영인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학년 편에서 유머 감각, 말장 향상을 위한 노트를 만들어라. 유머 감각을 키워라. 그러니까 하루에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놀러 와봐.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 얘기해주면 그게 머리에 남아요. 이게 내가 하나 듣고 나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거를, 내가 본 거를 친구한테 막 얘기해 주세요. 듣든 말든. 얘기 막 해줘. 그러면 이거 내 머리에 남거든요. 요런 게 쌓이고 쌓이면 유머 감각 있는 사원으로.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는 경영인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이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해. 면접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장 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